사람들이 살면서 약 한 10에서 한 15% 정도 환자들이 그 두드러기를 평생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 증상이 올라왔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두드러기가 나면 가려움을 동반해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그 전 인구의 약 한 0.3%에서 5% 정도의 환자는 이것이 그 낫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두드러기로 남아서 가렵고, 그리고 그 피부에 계속 두드러기가 나고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두드러기는 크게 급성하고 만성 두 종류로 나누고요. 그 급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드러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 두드러기가 발생을 해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 경우는 30년 가까이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 환자의 약 20% 정도는 한 10년 이상 그 두드러기에 진행이 돼서 10년 동안 심지어는 매일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는 어떤 특별 요인들,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했다든지 등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유도성 그 만성 두드러기가 있고, 아무런 그 주변 요인이 없는데도 두드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렵고 하는 그런 그 만성 자발성 그 두드러기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가 얼핏 생각하면 뭐 두드러기 나고 좀 가렵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만성 두드러기를 갖고 있는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마치 심장의 관상동맥 3개의 수술을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받는 스트레스와 만큼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사회적인 그 부담이 이 만성 두드러기의 가려움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또는 그 외래를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산성을 약 한 27%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영국의 대규모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밝혀진 면역학적 기전을 보면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유발하는 그런 수용체들에 대한 자가항체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그런 만성 두드러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만성 두드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꽃가루나 이런 어떤 특정 뭐 음식이나 이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부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적인 그런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는 원인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결과적인 그 발생 기전은 최종에는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결국은 두드러기를 유발하고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한 환자의 경우는 호흡곤란도 오고, 심한 경우에는 눈이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심지어는 그 전신의 몸이 부종이 오는 붓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는 현재 그 2020년도 국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단은 약을 먹어서 가려움만 해소돼도 일단 치료를 성공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의 그 치료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좀 졸립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처지고 이런 이제 그 원치 않는 작용들이 좀 있어서, 이후에 2세대 항생제가 이제 개발이 돼서 2세대 항생제는 이제 용량도 하루에 조금만 용량을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용하면서도 가려움이나 이런 그 두드러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이 원치 않던 그런 뭐 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는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써도 가려움하고 두드러기가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원래 항히스타민제 4배 용량까지 써서 먹도록 하지만 상당히 이제 환자로서는 좀 부담이 되죠. 그렇게 4배 용량을 써도 이 만성 두드러기의 가려움하고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류코트리엔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항물질, 그래서 항류코트리엔제나 다른 그 면역 억제제들까지도 쓰도록 지금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만성 두드러기 치료가 약을 먹어도 가려움하고 이런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저희 한라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히스토블린이라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블린은 우리가 그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과 사람의 몸속에 있는 항체들을 결합시킨 복합제제입니다.
1953년도에 프랑스에서 개발이 된 약인데 이후 동구권 그리고 저희 동양 특히 한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에서 약 30년간 그 조용히 써온 약입니다. 현재 그 이 히스토블린이 이 만성 두드러기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지막 논문을 보면 2016년도에 인도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약 50명의 환자에서 히스토블린을 썼을 때 환자에서는 심지어는 나중에는 약을 끊을 정도로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았다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도 이 히스토블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약을 약 뭐 15년, 30년 먹던 분들이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두드러기도 안 올라오고 가려움도 없고 이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환자분들은 평소에는 일단은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이게 특별히 뭐 원인도 잘 밝혀져 있지 않고 치료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개인 병원이나 또는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임산부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좀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고 또는 약을 매일 그렇게 먹다가 보면 또 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환자라든가 약 먹는 자체가 힘들다든가 아니면은 그 만성 두드러기의 이런 가려움이나 이런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다음에 직업적인 역할 이런 데서 너무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끊고 일단은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